네, 요즘 들어 미 증시는 물론이고요. 미 선물까지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미국의 분위기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하영 전문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오며 가며 뵙다가 오늘 같이 진행을 하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요즘 들어서 델타 변이의 확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분쟁, 인플레이션 우려, 이 세 가지 악재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이제 급락하는 주시장을 보셨다면 오늘은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얘기해서 변동성 장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상당히 급하게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S&P 500은 어저께 하락을 전부 다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가격 위로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름 상당 부분 회복했고요. 나스닥은 거의 붙었습니다. 거의 지난 주말 수준을 회복했지만 아직은 조금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어저께 이제 급락세를 보이면서 10% 이상 하락하는 그 고점 대비, 그래서 조정 국면을 들어간 것이 러셀 2000인데요. 오늘 러셀 2000은 3.4%나 일단은 반등했습니다. 유가도 오늘 좀 반등했고요. 금값은 여전히 1,80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이 3대 지수의 딱 이번 주의 흐름입니다. 이틀밖에 안 됐지만 상당 부분이 급락한 이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나스닥은 6일 만에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섹터는 11개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겠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반등했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빠졌던 금융주라든가 그리고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나름 반등에 일단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 모든 것에 반영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겠으나 결국 10년물 금리가 그나마 1.1% 수준까지 떨어졌었죠. 어저께 새벽에는요 1.17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오늘 1.2%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그러니까 항공주나 카니발 주식은 올랐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이 8.4%나 급등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계신 분은 이제 항공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부 다 포함된 ETF가 Z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Z ETF가 5.1% 올라갔는데 오늘 어느 정도 올랐냐면 작년 11월 24일 이후 최대폭에 반등했습니다. 크루즈 선사도 대부분이 오늘 6, 7% 이상 올라갔습니다. 로얄 캐리비안도 7.7% 올라갔고요. 금융주도 오늘 올랐습니다. JP모건이 1.8%, 보잉 같은 경우에도 4.9%나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미증시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금융주, 에너지주들의 반등폭이 선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는 이렇게 접어두고요. 다음으로는 빅테크들의 흐름까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특히 관심 있는 것이 이제 빅테크가 되겠는데요. 애플은 2.6%나 반등했습니다. UBS에서 마침 155달러의 기존의 목표 주가를 166까지 올려놨습니다. 알파벳 1.3% 올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8% 올랐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한번 사상 저가에 다시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라이브로 많은 곳에서 중계했기 때문에 미국 사이트나 이런 데서요.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결국 제프 베조스가 탄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이름은 뉴 세퍼드라고 명명이 됐었는데요.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비행을 하고 왔습니다. 여하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아직 제프 베조스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 얘기했다시피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점 좀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아마존은 0.6%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났고 주가 자체는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하튼 오늘 가격으로 보면 다 포함 일대 한 주가 4주로 늘어난 상태에서 보면 주가가 오늘 나름 반등했었지만 결국 종가로 보면 0.9%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소위 아울렛을 갖고 있는 게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리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여주나 이런 데 있는 게 다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신세계에서 하는 아울렛이 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과 합작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에도 있고 여주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 부산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리츠인데요. 오늘 7.2%나 급반등했습니다. 스티펠이라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도 올리고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어제장만 해도요. JP 모건 측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세는 그동안에 과매입했었던 가치주의 비중을 줄이라는 분명한 신호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시장이 좀 뒤바뀌었어요. 다시 올라선 시장에서 현재 월가의 시각은 어떻나요? 네, 오늘 JP모건이 다시 한번 시각을 정리했는데 S&P 500의 연말까지 목표 주가를 기존에 4,400에서 4,600로 올렸습니다. 4,600은 뭐 월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석 투자 전략가인 두브라코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라든가 주시장 피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시장은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에서 뭐한 두세 명이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저께도 비슷한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결국 보면 소위 그 리오프닝 주식에 대해서 지금 던지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에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결국 이런 것들이 조만간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펀드스트리의 텀리드에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역사적으로 7월 이제 변동성이 컸던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보면 그 동일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결국 공기의 순환이죠. 그러니까 결국 에어컨의 작동이 늘어나면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는 거로 자기는 이제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서 잦은 매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팔았다 샀다 하면서 하는 잦은 매매로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영웅이 될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 이상 조정,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분은 3, 4% 조정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팡을 포함한 그리고 팡 같은 주식 그리고 에너지 수주를 포함한 에픽센터. 이분이 얘기하는 에픽센터라는 것은 결국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안 좋았던 겁니다. 대표 중에 에너지, 그 여행주, 소재, 산업주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관심 갖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픽센터 관련 종목들을 관심 깊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는데요. 어제 위원님께서는 주식시장이 쉼없이 달려온 것만큼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앞으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니 그런 뭐 꼭 그렇게 뭐 보수를 보는 건 뭐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늘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어떤 타이밍을 맞춰서 돈을 벌 생각하는 것은 전 톱니랑 생각이랑 똑같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많이 올라간 것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팩트죠. 그리고 조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연도별로요. 고점 대비 조정을 했던 폭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조정도 아니었죠. 작년에 이제 그림 보시다시피 오른쪽 제일 오른쪽인데요. 34%가 떨어진 적이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에 있던 49%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별 고점 대비 조정폭입니다. 근데 금년에는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고점 대비 한 3%도 안 떨어졌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그것도 거의 S&P 500으로 회복한 거가 되겠고요. 금년에는 2월 달에 고점 대비 4%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스닥이 10% 떨어졌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크게 조정 보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5%라도 좀 떨어진 적이 왕왕 있는 일이냐 아니면 그것도 자주 없느냐는 일입니다. 워낙 주가가 작년 이후에 미국 주시장 특히 3월 이후에 지금 주시장을 들어오신 분들은 주시장은 미국 주식은 매일 오를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이 꽤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거는 1950년 이후에 70년 동안의 역사인데요. 매년요 5% 이상 조정을 보였던 것이 평균 3번씩입니다. 평균 3번. 그러니까 평균 3번씩 있었던 일이 지금은 작년 가을 이후 한 번도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쉼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늘상 있는 일인데 그것도 조차 아직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보수적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조정 자체 하락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 다음 그림은 120년 동안이니까 다우지수 기준뿐만이 다 포함된 건데요. 120년 동안의 주요 국가들의 주식,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다 팔고 나서 이제 채권을 가도 되고, 뭘 부동산을 내두고 비트코인 하던 것도 다 투자자들의 다 자유지만 호주와 미국의 같은 예를 보면 호주와 미국의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7%입니다. 채권은 지금 1.7%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의 통계지만 120년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는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의 5% 이상의 조정이 매년 평균적으로는 3차례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번 연에는 한 번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넷플릭스의 실적 굉장히 많이 기다렸었는데 간밤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치폴레 굉장히 즐겨 먹었던 곳이거든요. 네, 이 치폴레 2가지 실적 발표 브리핑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넷플릭스는 오늘 이제 소위 빅테크주 중에서 항상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지만 사실 제일 큰 관심은 넷플릭스에 몰려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넷플릭스를 시청하신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을 보면 오늘 실망스러운 실적이 났습니다. 주당 이익이 $3 초반을 예상했었는데 그보다 적은 $2.97가 나왔고요. 매출은 73.2억에 73.4억이 나왔습니다. 가입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75만 명이 늘어날 거로 예상됐었는데 154만 명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결국은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전망인데 생각보다 빨리 증가세가 회복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럽지만 여기서 흥미롭습니다. 주가가 시간에서 바로 1% 하락을 출발했다가요. 잠시 전에 보면 한 0.3%, 지금 시가를 보면 0.2% 하락이 멈춰져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눈높이 자체가 높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입자의 슬로우하는 증가가 슬로우하는 것이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월가 해석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월가 해석 자체가요. 다음 이제 얘기하셨던 치폴레입니다. 치폴레는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국내는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미국이나 북미 이런 쪽에서 워낙 인기가 있죠. 결국에다가 이제 요즘은 상당히 건강식으로도 많이 분류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어 인기인데요. 여하튼 중요한 건 $6.52의 주당이 예상됐었는데 $7.46가 나왔고요. 매출도 $18.8억 에서 $18.9억. 작년에는 워낙 이제 소위 배달이나 그래서 직접 픽업하는 서비스, 테이크아웃에서 서비스에서 올해는 이제 다이닝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와서 먹는 사람들이 다시 부밍하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워낙 나름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요. 시간에서는 지금 4~5% 급등했는데요. 이 가격 때문에 바로 사상 최고가로 가는 가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저조한 건 맞지만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래서 주가 영향은 미미한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폴레 관련해서는 컨센서스 모두 상회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까지 정리 도와드렸고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